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재밌게 마셔도 어색해서. 안녕하십니까. 보험자녀 브리핑 19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남은 숙제하듯이 한 개 더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2, 3주 전에 나갔던 것 같은데 요즘 이슈가 되는 설계사 고용보험 관련된 이슈 몇 가지만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설계사 고용보험을 도입을 하면 저성상성 설계사를 잘라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해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결국은 설계사 고용보험 문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의 문제거든요.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돈을 설계사 소득의 0.9%포인트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게 부담이 크잖아요. 지금 금리가 0.6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0.9를 부담한다는 건 기업으로 상당히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풍선 효과란 거죠. 네. 어떤 좋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다른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용이 더 훼손이 되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는 제가 그 많은 지인 대표를 만났는데 의외로 고용보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안 할까? 태평이야. 특히 생산성이 낮은 조직일수록 더 걱정을 해야 될 텐데 뭐 저걸 도입하면 기업에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돼가 부담이 돼서 손익에 굉장히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나도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요. 설계사라는 직업은 원래부터 들락날락거리 등이 많았고요. 고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사실은 자발적으로 나갔다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자기의 소득이 높아지면 계속 다니다가 아니면 떨어지면 자발적으로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고용보험이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그 비용은 설계사의 일부 반을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반도 설계사에 주는 수당으로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주들은 크게 고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편하게 하다 안 되면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수수료 제도를 개편해서 그렇죠. 좀 수수료를 줄이고 부담 형식은 자기가 하는데 그걸 수수료에 이제 녹이는 거죠. 그렇죠. 보험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보험사도 전체 수당의 10%가 복리후생 수당이기 때문에 그럼 그 수당을 녹여서 0.9를 그 안에 넣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고용보험 이슈가 고용을 확대하자고 했는데 저생산성 조직을 줄여버리거나 또 하나는 거꾸로 비용을 더 부담을 시켜버리는 약간의 좀 그렇죠. 이상한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정직하게 이제 이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 지혜들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예, 부담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GA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이 많은 사람이 GA를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돈을 빌려서 GA를 운영하는 조직은 빌리는 돈이 거의 1배가 더 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GA 돈 많은 보험사보다는 돈이 좀 현금이 그렇죠. 적은 GA가 좀 부담이 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격 좋고 착한 경영자는 항상 돈을 잘 못 벌었어요. 네. 약간 장거리 쓰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도 네. 자기가 돈을 주는 척하면서 이거를 다 어떻게 회피해 나가고 착한 경영자는 그대로 자기가 비용을 따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영향을 없을지는 않을 거라는 보여지고 아직 막 임박한 듯 해도 급한 듯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제 보험 설계사가 실업이 존재하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실업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은 어떤 거 같죠? 어차피 그걸 설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실업이라고. 어차피 해고도 아니고 이제 또 해촉이라 그러고. 그렇죠. 실업이라는 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과정에 잠깐 있는 거지. 네. 그거는
등록과 설계사 해촉 간의 간격, 예. 그게 그냥 휴지 기간일 뿐인 거지 그게 실업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한 달만 쉬어도 실업급여 나와요? 원래는? 안 나오고. 안 나오죠. 네. 뭐 어차피 그러면 이동 기간에 잠깐 쉰 거는 돈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뒀다가 아예 이 업을 떠나는 경우네요. 네. 예, 떠나는 경우는 굳이 설계사를 돈을 모았고 이 업을 잠깐 떠난 사람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일단 그 정부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만약에 그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월의 기간을 만약에 채웠다 치면 그런 사람들까지 고용보험을 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정부도 부담 나중에 네.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그 평가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안 옮기잖아요. 왜냐하면 자녀 수당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실업에 처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소득 비례해서 고용보험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어쨌든 실적이 좋은 사람도 불만이 많겠네. 실적이 이제 어쨌든 실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득이 그만큼 0.9든 얼마든 깎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소득이 깎이고 설령 자기가 6개월 후에 다니다 그만둔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주는 최고 한도가 200 언저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피부로 느끼지도 않을 거고 불만만 가진 걸로 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도입하는 고용보험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네. 실제 파고들면 물론 복지 확대랑 큰 측면에서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네. 우리가 정규직도 아니고 성과급을 받는 그런 특수한 직종에서 적용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본인의 확실한 어떤 주관들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보세요. 저 한 가지 첨언하자면요. 그 고용보험이나 이런 그 안전망들은 중급 평균이 아니라 최저점으로 형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슨 소득 평균을 준해서 이렇게 적용한다거나 뭐 최근 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그 FP에 대해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그 취지는 어떻게 보면 그 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에 반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험저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